코스피의 경우에는 뭐 아주 시원한 상승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좋았더라라는 장이 이어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.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어요. 자, 근데 앞서서 이제 연말에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지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섹터가 있고 또 지수가 감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좀 부진한 섹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이런 연말에서도 이런 랠리,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섹터, 부정적인 섹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예, 요 연말 그리고 연초로 넘어가는 요 형국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많이 잡히는 쪽은 역시 반도체입니다. 반도체. 예,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, 자동차 부품 관련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잡히기 시작한 게 지난주 한 중반부, 지난주 한 화수부터 굉장히 이게 여기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역시 이제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저점을 막 이제 다시 돌파 타진을 하는 양상인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그 하이닉스가 현재 그래도 한 8만 원권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9만 원인가요? 갑자기 하이닉스 정확하게 가격이 확인을 해볼까요? 8만 3천 원대. 8만 3천 8만 원 맞죠? 8만 원. 8만 원대 그리고 위로는 한 9만 5천 원대 거기서 격한 등락을 한 1개월 사이에 한 3번 정도 보이고 있는데 운용력이 봤을 땐 지금 하이닉스가 저점을 깬다.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. 깨는 양상들 속에서는 오히려 7만 원 및 한 6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연초 흐름까지도 강하게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는데 하이닉스가 그렇게 빠지면은 지수가 엄청 빠지는 게 아니냐 싶지만 또 그게 아닙니다. 지금 이게 올 연말과 연초는 완전 교차되는 양세 섹터별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걔네가 또 빠진 폭이 다른 쪽 섹터에 가서는 또 그 이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뭐 지수를 겁내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그 시점이고요. 그리고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시그널이 좀 안 좋게 잡힙니다. 대표적으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뭐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완벽한 이제 헤드앤숄더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좌우 대칭, 중간 대칭, 좌 안에서야 헤드앤숄더, 우에서야 헤드앤숄더까지 다 만들고 이제 엎어지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도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보통 테슬라와 이제 한국의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회사들의 그 양상들을 보면 그 큰 대세 사이클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. 큰 대세 사이클은 뭐 월봉, 주봉 두들겨 보면 그 시점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한두 주 정도 계속 이게 엇갈려요, 항상. 오히려 한국의 이제 2차 전지, 뭐 전기차 이런 쪽이 확 강한 시점인데 테슬라는 또 한 1개월, 2개월 정도 뒤늦게 멀뚱하니 있다가 뒤늦게 강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테슬라가 엎어지고선 막 또 이제 곤두박질을 치고 나서도 한국의 2차 전지 전기차주들은 멀뚱하니 버티고 있다가 1, 2개월 후에 가서 이제 후행적으로 막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올 가을 흐름이 이제 10월, 11월에 테슬라가 크게 또 엎어져 있는 시점들이잖아요.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12월, 또 1월 초 여기서 또 강하게 반영되면서 엎어질 수 있는 헤드앤숄더들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 속에서 그럼 또 이슈가 뭐가 또 붙어줍니다. 항상 보면. 근데 이쪽 이슈 자체가 항상 또 이제 홍두깨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도 갑자기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. 뭐 공장에 뭐 갑자기 무슨 뭐 화재가 났다 등등 해갖고 엉뚱한 이슈들이 막 나타나 있는데 그런 좀 부정적인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이제 12월, 1월 달 양상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. 그리고 건설 조선도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 계속 드려왔는데 요거는 그 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. 요거는 한 1,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12월 10일로 가는 한 1, 2주 정도 동안은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은데 막상 좀 빠지고 나면은 또 한 12월 한 중순 연말로 가면서는 다시 또 막 거기서 이제 엎어진 데서 V자로 치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
건설주선은 한 1, 2주 정도만 좀 주의하면 된다. 그 이후에는 연말과 내년도 연초 국면에는 오히려 힘을 갑자기 더 받아나가는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면들 지금 돼 있고요. 네. 사실 반도체, 2차 전지,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거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. 아마 연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연말에는 또 조금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렇다면 긍정적인 섹터들은 어느 쪽을 보나요? 예, 그 이외의 섹터들. 네. 얘네 빼고 다 예, 얘네 괜찮아요? 빼고는 다 뭐 그다지 아, 그래요?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얘네 빼고는 거의 연말과 연초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종목별로 뭐 사유가 네. 어떤 거는 뭐 낙폭이 매력이다 해갖고 또 올릴 종목, 어떤 거는 또 오. 저평가가 매력이다, 뭐 밸류 대비 저평가가 매력이다,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다. 또 어떤 거는 또 뭐 배당에 대한 뭐 메리트, 어떤 건 또 대마가 붙어가면서도 이렇게 주가가 그다지 그렇게 뭐 이제 뭐 엎어질 자리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꾸역꾸역이든 강하게든 치고 올라갈 자리들이 그 이외의 대부분의 섹터들.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네. 2차 전지의 또 대표 종목들, 그 종목들만의 그 양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수가 뭐 연말과 거의 한 1월 달 중순 놓고 봤을 때는 종합지수 기준으로 2100을 넘어서 막 1900, 1800도 막 빠질 것처럼 걔네들은 모양을 잡고 있는데 지수는 그냥 12월 10일, 15일까지 우하향 보이다가 올라가게 된 게 걔네 외 섹터들은 상당히 강한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 걔네들이 빠지는 그 이 지수의 마이너스 요인들을 상쇄하고 커버할 정도로 여타 섹터들이 훨씬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또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. 뭐 섹터별로 보면 역시 바이오 제약들도 지금 낙폭 속에서 또 강한 종목 아니면은 또 미국이 지금 보면은 주로 신고가 나오는 바이오 이제 제약 대표주들이 좀 많은데 한국도 지금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한 10%, 15%만 밀고 올라와도 네. 뭐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이제 뚫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게 또 지금 전체적인 섹터들 중에서 신고가나 사상 최고가를 뚫는 섹터들은 없죠. 그렇죠? 뭐 반도체나 맞아요. 아니면 뭐 전기전자, 뭐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는 상당히 낮은 가운데서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지금 싸움들인데 그리고 은근히 또 뭐 2차 전지주들도 헤드앤숄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보면은 현재 고점 대비로는 그래도 꽤 빠져 있는 그런 양상. 2차 전지에 좀 그동안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뭐 3분의 1 토막, 4분의 1 토막 정도 빠진 또 기존 대장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목도 한 15에서 20% 정도는 좀 밀려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이 바이오 제약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 제약의 가장 대장주인 유한양행 이런 것들을 특정 시점 조금씩 이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뉴스에 참 오랜만에 보인 거잖아요. 뭐 어떤 이제 대장주들이 그 저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이제 뚫고 랠리가 나오고 있다. 그런 분위기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바이오 제약 그런 쪽이고 또 은행보험 지주사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.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섹터들인데요. 그렇죠? 은행주 무겁고 맞아요. 또 보험사들 뭐 이 생보든 손보든 무거운 sek터들인데 이쪽도 상당히 모양 잘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연말과 연초 흐름들에 있어서는 은행 보험 이런 것들도 거의 한 15%, 20% 혹은 뭐 그 이상으로도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. 또 지주사들 뭐 흔히 지주사야말로 큰 움직임 없는 종목들이 그렇죠. 많잖아요. 굉장히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주식들의 가치가 많이 또 주가가 펌핑이 됐어도 상당히 주가가 잘 안 움직이던 게 지주사들인데 지주사들 자리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. 지주사 쪽들도 오히려 연말과 연초 흐름들이 있어서는 주가가 그동안의 낮은 변동성과 달리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좀 가는구나, 살 걸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셀 수 있는 게 또 은행보험, 지주사 이런 쪽들 되고요.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, 뭐 음식료, 유통, 소비, 뭐 엔터테인, 인터넷주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면은 주류보다는 다 비주류들이죠. 맞아요. 그렇죠? 시장에서 경기 민감도가 아주 큰 쪽 그리고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 본다면 경기 민감도가 주로 좀 적은 쪽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인싸냐 아싸냐 놓고 봤을 때 주로 아싸들이죠. 그렇죠? 완전 인사이드
그 뭐랄까 그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쵸 뭐 종목들. 주목도 주목이지만 그쵸 시장에서 중심 그쵸? 좋아요. 굉장히 지수의 중심이 되는 네. 지수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수의 중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연말과 또 연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. 그래서 음식료, 또 소비주, 유통, 엔터, 인터넷 이런 것들도 현재 보면은 그또 종목별로 연말 한 12월 달 또 1월 달 넘어가면서 상당히 탄력을 보이면서 또 순환매를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.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그리고 유틸리티나 전력, 가스, 통신 이런 것들도 올 봄에 반짝 한번 좀 했었는데요. 올 3, 4월 달에 좀 반짝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어느덧 그러고는 벌써 한 8, 9개월 정도 지금 지나는 시점들이죠. 지금 보면 이런 유틸리티, 전력, 가스, 통신 이런 건 기본적으로 PBR이 극단적으로 낮든지 또 퍼가 또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들도 많고 하는데 네. 이런 쪽들도 수급이 긍정적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될 그럴 동인들이 있는 현재 시점들 되겠습니다. 네, 이런 섹터들을 보고 나니까 좀 심란해진다라는 댓글들 보이거든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섹터가 부정적이다라고 하신다면, 근데 오히려 다행인 것은 긍정적인 섹터가 더 많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 안에서 종목만 잘 선택을 한다면 이런 연말 시장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부정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조절하신다든지 대응을 좀 빠르게 해보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